관계를 망치지 않는 대화법. 엄정민. 관계를 망치지 않는다.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인생 태도에 따른 소통 방식. 나와 너 상생 협력을.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다.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오픈 마인드로 대화를 나눈다. 문제 발생 시 합의점을 찾아서 함께 해결해 나간다. 이 태도는 그렇고,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 못할 것 같아. 포기하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있다.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양육되기 때문에 경계선을 긋고 안 돼 라고 말하는데 반평생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그녀는 이야기한다. 이에 대해서 일꾼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의 각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린 시절의 각본을 형성할 때 이미 자신인 다른 사람 세상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인생 태도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취하는 확고한 신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직장이나 가정과 또 사람 관계에서 소통하는 매 순간에 나타난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긍정으로 생각하는지 아니지는 인간관계에 큰 그 성공과 실패의 삶이 되어진다. 긍정의 인생 태도로 만드는 것은 괜찮아, 잘했어, 충분해, 실수할 수도 있지, 호기심 많구나, 속상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부정의 태도는 그럼 안 돼, 진덕이 좀 있어, 칭얼대지 마, 네가 뭘 안다 그래, 나서지 마, 나의 태도를 점검해보자. 듣고 자란 말이 태도가 된다. 듣고 자란 말이 인생 태도는 이야기에 형성된다. 인생적인 이야기의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특히 부모들 양육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부모를 포함한 의미 있는 주위 사람들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다. 교류 분석에서는 이를 인간의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인정자극, 또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어떤 스트로크를 얼마나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 태도가 결정이 된다. 만약에 어렸을 때 따뜻한 눈길과 포옹 챙전의 말, 관심과 애정 표현을 받았다면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네 가지 유형의 인생 태도는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자기 부정, 타인 긍정, 또 자기 긍정, 타인 부정, 또 자기 부정과 타인 부정, 이런 게 있다. 이런 저 인생에서 태어날 때부터 소통 디렉터 임정민은 인파워 에듀케이션 대표, 인파워 스피치 그 1세대 소통 전문가 김미경, 김창욱 교수에 이은 2세대 소통 전문가로 강의와 코칭, 방송과 저술, 칼럼은 다방면으로 활동하며 더 나은 말과 소통과 가치를 전하고 있다. 기업 임원인 대표, 교수, 정치인, 법조계, 또 의료인 등 각계의 리더를 대상으로 강의와 코칭을 해왔으며 삼성, 포스코, 현대, GS, 또 한라그룹, 서울세관, 연세대 등 다수의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에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림대학의 김 교수 등등등등 국내 최초로 교류분석 심리학을 접목해서 소통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여기 진짜 인기가 많네? 아, 짜증나? 근데 다음에 훨씬 많이 일찍 와야 되겠다? 밥 먹으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PN화법. 나는 절대로 내 말에 동의할 수 없어. 절대로 같이 일할 거야.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아. 절대 이런 거 못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떠나버리겠죠. 원래 저는 원래 그래요. 원래 이런 거 싫어해요. 원래가 이렇다. 저 원래 잘 안 해요. 원래 싫어해요. 항상 김철 항상 저래. 늘 저래. 멈출 줄 모르면 반드시 실수한다. 독설이 사람을 죽이는 과학적인 이유는 뭘까? 말 실수를 줄이는 3단계의 생각 부분. 자,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말 실수를 했던 일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보자. 말 실수, 상대 스타일을 하거나 소소하다. 퇴근을 이렇게 회식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나의 역할은 나는 소통의 유대가 중요한 사람이다. 신경계의 이런 유연한 성질을 가소성이라고 부른다. 가소성. 그래서 플라스티시티. 가소성은 신경계의 가장 놀랍고 두드러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신경계는 죽을 때까지 유연한 변화를 계속하며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자극을 주면 그것이 재조직화되어서 새로운 회로가 형성된다고 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계속하면 긍정적인 회로가 생겨나고 부정적인 말을 행동하면 부정적인 회로가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서 가소성은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고장 점검 중 손대지 마시오. 만지면 다칠 수 있어요. 뇌의 가소성의 원리를 이해하자. 대화는 표현이 중요하다. 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듯이 대화를 할 때 긍정적인 선택하는 말하기를 하는 것이 좋다. 뇌과학에서 사람의 뇌가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고 말한다. 말로 하는 털고르기, 가소성을 앞으로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뇌 가소성의 원리를 이해하면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독설이 아닌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 습관을 기를 수 있다. 그러니 늦잠 자지 말아야지. 일찍 일어나야지. 긍정의 말을 선택하자.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잃게 된다. Use it. Lose it. 뇌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뇌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세요? 일단 이런 것보다는 좋습니다. 좋아요. 제 취향이에요. 좋아 싫습니다. 하지 말고 할 말을 준비하라. 처음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타고난 언변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고 청중의 이목을 끄는 사람도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노력의 결과다. 특히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할 말을 미리 준비한다. 담배 좀 피우지 마시오. 저쪽 가서 피우세요. 여기서 끊으세요. 피우세요. 가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또 다른 사례를 보자. 이렇게 말이 때로는 거절도 필요하다. 이번 주말에 시간이 돼요? 근데 왜? 거절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거절. 그런데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의 체력과 이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거절이 아니다. 존재에 대한 거절이 아니다. 내 삶에 아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거절하는 것은 상대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부탁에 대한 거절하는 것이다. 부탁. 어떤 이유가 되었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뿐이다. 그렇죠? 거절했을 때 나오는 상대의 모습이 진짜다. 만약에 내가 부탁을 거절했는데 상대가 나를 나쁜 인간으로 몰아대거나 화를 내는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다면 그 사람과는 인연이 아닌 것이다. 서운해하거나 살짝 돌아질 수 있지만 반응은 과하다고 볼 그런 반응은 특히 부탁할 때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친절하게 말을 하다가 거절할 때에 180도 도는 모습을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후자의 모습이 본 모습일 가능성이 있다. 평소에 내가 상대의 본 모습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이런 사람의 인간관계를 한다면 언제든 이런 상황이 재현될 것이다 라는 거죠. 간접적으로 거절해도 된다. 마음이 약하고 도무지 얼굴을 보고는 거절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앞에 두고 차마 거절하기 힘들어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전화, 메일이나 또 문자, SNS를 이용해서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상대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좀 덜 들 것이다 하는 거죠. 거절은 솔직한 의사 표현이다. 거절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 행성에 동의. 또 저도 예전에 그런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다른 부분에서 협조드릴 수 있습니다. 협조, 감사의 뜻을 표현하며 거절한다. 거절을 당하는 상대는 무한하게도 기분 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감사의 뜻을 표현하면서 거절하는 것이 좋다. 관심을 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 역시 이런 방법을 적용해서 거절했던 경험이 있다. 자, 좋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한다. 이유 없이 그냥 거절을 해버리면 상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안 된다. 상대에서 이러한 이유로 부탁을 드릴 수 없겠구나.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넣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대안을 제시하며 거절한다. 나의 어려운 상황, 공격적인 상황을 이해하는구나. 이렇게 독일 하이델베르크 심리학과 헤르델 교수는 사람이 밝은 기운을 지니면 다른 사람들과 충돌되더라도 대안을 금세 찾아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며 부탁을 거절할 때는 불쾌한 표정을 하지 말고 도리어 밝은 얼굴로 대하는 게 중요함을 강조했다. 밝은 얼굴로 상대를 대하면 머리도 회전도 밝아져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금세 다른 좋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동의, 관심, 협조의 뜻을 보여주면서 거절하는 것이다. 침묵은 또 다른 소통의 언어다. 침묵은 또 다른 소통의 언어다. 자, 거절에 대해서 이렇게 적으면서 침묵, 거절.
거절하는 것은 상대 자신에 대한 인격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실 상황 환경에 대해서 또 부탁한 것에 대해서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 거절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원해서 거절이냐, 침묵은 또 다른 소통 언어이다. 침묵한다. 오늘날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가 스승 친구들에 대해서 빨리 친해지는 것보다도 친해진다는 것도 빨리 친해지는 것보다도 적정한 거리를 두고 친해지는 것이 좋다. 그죠? 사람에 대해서 서로 알고 너무 갑자기 또 친해졌다가 또 뭔가가 아니다 싶어서 또 깨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거리를 두고 사람의 관계가 서서히 좋아지면 또 서로 이해하고 또 상생하고 존중하면서 좋은 뜻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귀하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네요. 그래요. 현명하게 거절하는 2대 동감 화법이라. 현명하게 거절해야 되는 상황, 또 거절하지 못해서 상황 경험을 또 올려서 생각을 해보자. 답을 정해놓고 묻는 답정러.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을 하면 돼 하는 식의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라는 이런 말로 하면 건강이 해결될 것을 텔레파시로 원하는 사람도 있다. 때로 그들은 상대에게 독심술을 해보려고 하기도 한다. 정답은 남아있다. 너는 거기서 행동해야 돼. 응? 금리가 높았던 예금 저금 시대에 겪은 아빠는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었죠. 주식하니? 결국 주식은 하지 마 라고 정해진 답을 갖고 주식은 하지 마. 아빠는 딸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하는 것은 전적으로 딸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문제인데, 다만 이 상황에서 실제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아빠와 관계를 위해서 알겠어요 감정을 최대한 유지하며 빠르게 대화를 마무리 짓는 것이 적당한 거리 두기로 하는 방법이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해본다라는 거죠.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래 돼 안 돼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렇게 아빠가 권위주의로 말한다면 어떡하겠어? 그냥 적당히 거리 두기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약 200m 앞 우회전하세요. 자, 답을 정해놓고 묻는,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에너지 뱀파이어.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에너지 뱀파이어. 차분히 안정감 있게 말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차분히 안정감 있게. 그래서 나는 대화는 물론이고 내 자세 차분하게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에 발생하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저께 말씀드린 5번째, 또 7번째 환자에 대해서 역학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었는데, 자료를 준비하다가 오늘 추가로 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어서 그 정보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확진 환자는 우한시 의무차 방문해서 1일 2일 우한시에서 귀국했으며 당신의 증상이 없다가
또 이렇게 나타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말의 속도와 높이의 변화를 주어라. 말의 속도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된다. 너무 빠르면 상대가 알아들이기 힘들고 반대로 느리면 지루해진다. 특히 누구에게 쫓기듯이 서두르거나 급하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 말의 속도에 변화를 주어서 완급을 잘 조절하면 여유 있고 차분하게 말할 수가 있다. 소리의 높낮이도 변화를 좋아한다. 높낮이가 일정하다면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 딱딱하고 말이 단조로워진다. 딱딱하지 않게 해보자. 신뢰감을 주는 보이스 기법. 낮은 톤으로 안정감 있게 힘을 실어서 말해주자. 힘을 실어서 복식 호흡을 해야 되겠네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수본의 관계부터 합동으로 밀도 친밀할수록 신뢰가 생긴다. 친밀할수록 신뢰가 생긴다. 챕터 4. 날씨가 덥네요. 유사성을 암시하는 미러링. 자, 효과가 상대가 두 교사가 각각 학생들 가르치는 이런 교사가 훨씬 더 재밌다고 생각한다. 미러링 해보자. 마법의 세 단어. 미러링의 말투, 신체 언어, 의속도, 어조를 활용해서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협상가는 모방하는 대상의 말에 집중한다고 한다. FBI의 설득 심리학을 다룬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는가에는 협상 전문가의 미러링 기술이 소개되어 있다. 이들은 이 방법이 매우 간단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효과적이라고 자부한다. 바로 상대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세 단어. 공통된 경험과 함께 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 좋은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서로에 대해 감정의 밀도가 짙어질 때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다. 이름 대신에 애칭을 부린다. 공감해주는 미러링 기법은 음식점이나 카페 갈 때 일행 중에서 한 사람이 미러링 두 사람 사이에서 시선을 걸어먹는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 사람의 자세를 따라 밀도를 높이는 감정과 호칭. 주변에 이런 사례를 접하게 되면 사람들은 같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도 동질감을 얻지만 싫어하는 것을 통해서 더 큰 동질감을 얻는다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된다. 그러니 공공의 적이 필요하다. 그러나 또 욕하면서 친해진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난 이 사람이 별로야. 너도 그렇지와 같은 식이다. 난 이 사람이 별로야. 너도 그렇지. 그러게 뭐 이렇게 맞아 내가 생각해도 그런 고객은 진짜 살면서 처음 봐. 도대체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없어. 너라가 엉망이야. 칭찬은 기로먹는 보약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칭찬의 대명사처럼 쓰일 만큼 칭찬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칭찬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긍정적인 자아성을 만들어주며 동기부여를 통해서 자기 호응감을 높인다. 무엇이냐? 동조해줄 때 끈끈해진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박사 바니 홀슨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200명의 참가자에게 친한 친구와 친해진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사람은 그와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모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했다. 이 조사에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은 사람, 사건, 사물 혹은 어떤 관점이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도 감정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많을수록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었다. 뭔가 싫거나 불만을 갖고 있는 어떤 대상, 이를테면 남편이나 아내, 시부모, 상사, 고객에 대해서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드러났을 때 우리 부서에서 능력보다 인성을 칭찬해라. 성과나 결과처럼 능력보다도 인성을 사람이 괜찮네. 제3자가 한 말을 칭찬하라. 본인이 직접 대놓고 칭찬하는 것은 좀 부끄러워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를 앞에서 칭찬하는 것이 서투르다면 이제 회의에서 김대리가 자네의 보고서 내용이 신선하고 아이디어가 좋다고 하더구나. 이걸 통해서 학교 분위기를 잘 이끌고 지난번에 발표도 잘했다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하는 식으로 제3자가 한 말을 이용해서 칭찬하는 것이다. 건의는 뭘 신뢰하는 사람, 상사나 동료 등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적절한 상황에
칭찬을 건네보자. 그 좋은 방법이네요. 구체적인 칭찬을 들으면 상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기고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진다. 정말 어떻게 하면은 칭찬하라, 어떻게 하면은 마법을 아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강의를 잘한다 등등. 칭찬의 사전적인 반대말은 고정이다. 고정. 실제로는 칭찬의 반대말은 무관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줄보다도 악플이 낫다는 말처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대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한 포기의 풀이 싱싱하게 자라면 따스한 햇볕이 필요하듯이 한 인간이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칭찬이라는 해설이 필요하다. 친밀감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칭찬 기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상대에 대한 관심을 표현 적극적으로 해주자. 자리에서 애써서 기특하니 자랑스러워. 시간의 구조화를 이용해라. 대중 앞에서 직접 칭찬하라. 당사자에게만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도 이렇게 해서 칭찬, 제3자 앞에서 간접 칭찬하라. 이 방법은 제3자 앞에서 자리에 없는 사람을 칭찬하는 방법이다. 칭찬. 의도를 모르면 오해한다. 기분 좋게 만드는 법. 삼덕을 일회치 칭찬 기법. 무엇을 칭찬할까? 무엇을 어떻게 칭찬할까? 말의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심리학자 영국의 존 오스틴은 언어는 것 행위라고 말하고, 언어를 하는 것은 세 가지 행동이 포함된다고. 첫째는 화자가 단어의 문법 구조를 갖춘 문장을 말하는 행동 그 자체. 둘째는 말했을 때 의미가 수반되는 행동. 셋째는 말했을 때 그 결과로 일어나는 행동. 쉽게 말해서 아이가 나 배고파 라고 했을 때 갖추어진 의도의 전달, 내 말의 의도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말이 대면으로 의도 전달. 5가지 말의 의도는 지금부터 5가지 대화도 마찬가지인데, 의도를 진술의 의도가 뭘까? 지시하는 거 의도가 뭘까? 언질의 의도가 하자의 약속, 그 한 것에 대한 의도가 뭔가? 감정 표현, 그거 의도가 뭔가? 행동, 선언의 의도는 뭘까? 이런 5가지 말로서의 변화를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다행인 점은 발신자가 의도하는 것을 수신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것을 알면은 발신자에 보여지지 않는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이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말의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하려면 다음의 방법들을 적극 활용해보자. 말의 내용이 어떤 언어 행위를 나타내는지 명확하게. 예를 들면 나는 크리스마스에 당신에게 꽃을 선물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미래의 행동을 나타내는 언어로 약속을 의미한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마스에 당신에게 꽃을 선물할 것을 약속해요 라고 말하면 상대가 내 말의 의도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숙제를 하지 않으면 게임을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지시의 의도로서 경고를 의미하는 것이고, 너는 밤 11시 통감시간 전까지 집으로 가야 할 거야 라는 또 명령을 의미한다. 그래서 숙제를 하지 않으면 게임을 못하게 될 것을 또 경고하는 거야. 너는 밤 1시 통금까지 집에 가야 할 것이라 명령을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뒤따르는 행동을 명확하게 표현함으로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 우리말의 구조적인 특성을 볼 때 이런 표현이 다소 부자연스러워져 있지만 말로 인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다. 주된 성격과 소통 방식. 에고그램 진단하기.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자기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자기 이해. 말은 내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말의 원칙이 있어야 관계를 망치지 않는 말을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5가지 말의 원칙을 기준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면 관계를 맺을 때 꼭 지켜야 할 것들, 직장과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화법, 갈등과 대립을 막는 말하는 법 등을 구체적 방법과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대화 연습으로 구성을 했다. 생각은 많은데 말이 잘 나오지 않나요? 갈등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욱하는 말이 불쑥 나가나요?
말 실수 때문에 관계가 서먹해지진 않나요? 마음은 안 그런데 칭찬이나 예쁘게 말하는 것이 어렵나요? 거친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있나요?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고 이끌어야 할지 모르겠나요? 오해를 일으키는 말로 곤란했던 적이 있나요? 부탁을 받으면 항상 거절하지 못하나요? 에고그램. 자, 감정적이보다는 이성적인 편이라고 생각한다. 길, 자녀, 순종, 규칙을 지키는데 엄격 등등 열등감이 있는 편, 다른 다양한 감정적인 거. 자, 이에 대해서 마셜도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은 충족되지 않은 자기 욕구에 왜곡된 표현이라며 상대에게 탓을 돌리거나 비판하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때 모두의 욕구를 충족할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이야기한다. 대화는 독백이 아니다. 혼자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모르는 나의 감정과 욕구를 직접 알려주고 상대에게 원하는 구체적인 바람을 말해주어야 한다. 말해주지 않으면 상대가 모르는 것이 당연한 건데 말해주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상대가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상대를 탓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I am 내가 실망스럽다. 감정. 업체의 단가가 틀린 게 세 번째. 거래명서서 신용. 내가 좀 실망스럽네. 내 기분이. 나는 일할 때 신용이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게. 신용. 이렇게 거친 말로는 상대를 설득할 수가 없다. 거친 말, 악수, 합법. 주어를 상대방 대신에 나를 사용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상대에게 인사, 감사, 친애, 화해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악수를 청하는 것처럼 주어로 나를 지칭하고 솔직한 내 감정과 바람, 진심을 말할 수 있다면 자, 보고상황, 냉정한 말, 못하는 것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차가운 말투. 너 같으면 알아듣겠냐? 냉정한 말. 지금 몇 년 차인데 이런 것도 실적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너는 바보야? 온정의 말. 운전 연수 상황. 냉정한 말. 지금 시동 하나 못 걸고 뭐 하는 거야? 어디 봐. 온정의 말. 노래한 점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말투. 괜찮아. 첫 단추를 깨듯이 첫 마디가 중요하다. 음식 불책, 환경 불책. 패자로 치부하지 말고 온정의 말을 건네라.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다. 갓 입사한 신입 직원에게 마치 경력 사원이 우리 회사라는 것은 탁월한 온도, 품격 있는 말은 온도가 있다. 네 개의 태도는 우리 안에 있고 상황의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며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어느 쪽이 더 약하게 이렇게 강도에 따라서 1태도, 2태도, 3태도, 4태도, 상승협력, 회피의전, 독선, 불신, 체념, 관계를 망치지 않는 대화법을 잘 해보자. 후회가 줄고 오해가 풀리는 소통의 기술. 임정민. 자, 안 좋은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타인과의 그래서 not okay.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의 태도로 하는 사람 열심히 해봐야 다 소용이 없다.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의 인생에서 따르는 소통 방식은 나, 너, 따로, 불신, 체념.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타인도 믿지 않고 인생을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삶에 목표가 없고 대화할 때 상대의 적기심, 또 반항적이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을 또 끌어들이고. 그래서 오케이, not 오케이. 자기 긍정과 타인 부정의 태도는 그렇게 하게 되면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참 무시하는 말이죠. 나는 되고 너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고 타인과의 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대화를 할 때 변명을 하며 자기 방어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 나 오케이.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의 인생 태도에 따른 타인, 자, 나 자신의 자존감과 타인을 긍정을 할 수 있는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대화법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